흔한 사랑, 외전, 폴의 이야기. 기다리거나 매달리거나 해서 가능하기만 하다면 그녀를 꼭 갖고 싶다는 절실함에 휩싸여 있었다. 그날 밤은 기진맥진한 기분으로 누워 있었다. 며칠간 잠을 설쳤던 탓에 온 몸이 피곤에 절여 있었지만 잠이 오기는커녕 손과 발끝이 저릿할 정도로 긴장을 풀어내기가 어려웠다. 원바코드를 스캔하는 순간 미진님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봤을 때만큼은 어느 정도의 후련함이 있었다. 드디어 내 마음을 드러냈다고 생각했고 당황스러움으로 휘둥그렇게 커진 미진님의 눈빛에서 나는 분명 이해의 기색을 읽었다고도 믿었다. 하지만 미진님이 자리를 뜨고 뒤를 이어 다른 사원들의 원바코드 스캔을 끝낸 후 습관처럼 퇴근 준비를 하면서 머릿속은 점점 뒤죽박죽이 되어갔다. 잠이 부족한 날의 연속이었던 터라 나는 자차가 아닌 셔틀버스로 출퇴근을 하고 있었다. 퇴근길 버스에서는 잠시뿐이지만 기절하듯 잠들 수 있어서 그나마 버텨온 거였는데 그날은 수면 부족으로 눈이 따가울 정도였음에도 점점 각성되어가는 정신을 잡아 누를 수가 없었다. 미진님의 앞에서 갑작스러운 충동에 휩싸여 저질렀던 행동이 주었던 후련함과 짜릿함이 지나가자 무거운 자책이 기다렸다는 듯 찾아왔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지?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짐을 덜어내자고 무작정 미진님에게 공을 넘겨버리고 말았다. 내가 당신을 좋아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나는 진짜 그 사람에게 무엇을 바랐던 것일까? 미진님이 좋았고 그녀가 내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그 사람은 정말 갖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그 사람이 아는 게 먼저라고 믿었고 미진님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아봐야 한다는 데까지는 미처 생각이 닿지 못했다. 미진님은 결혼했을 수도 있고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지금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을 수도 있으며 연애 중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다. 그 사람이 미진님의 팔목에 상처를 남긴 사람일 수도 있었지만 그 관계에 내가 개입할 권리는 없었다. 어쨌든 그녀가 유지하기를 선택한 관계였으니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었으니까. 나는 미진님의 삶에 폭탄을 던져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의 행동을 했다는 깨달음이 퍼뜩 들었다. 8월이 끝나고 나는 9월에 야간 근무로 넘어간다. 우리는 다시 볼 수도 있고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다. 나는 미진님의 원바코드로 그녀의 연락처를 알 수 있지만 그녀는 나에게 연락해 올 방법을 알지 못한다. 나는 무언의 고백이라는 압박을 미진님에게 던져놓고는 그 사람이 어찌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 같은 건 아예 고려하지 않았다. 고백을 하긴 했지만 고백에 대한 답을 전달받을 의사는 아예 없는 사람처럼 저질러 놓고 도망쳐버린 사람이 된 거였다. 사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제대로 된 고백도 뭣도 아닌 비겁한 겁쟁이가 할 만한 짓에 불과했다. 결국 내게는 용기가 없었다. 나는 대단히 로맨틱한 이벤트를 벌인 게 아니라 차마 거절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혹은 거절을 당하더라도 진짜 고백은 아니었다며 피해갈 수도 있을 핑계를 만들어 둔 것이다. 아, 정말 최악의 인간이다, 최선우. 최선우, 얼굴 보기 이렇게 힘들어서야. 이 새끼 너 진짜 나한테 고마워해야 된다? 네 얼굴 보겠다고 찾아오는 사람 나밖에 없다니까? 민재는 벌써 주문해 놓은 맥주가 가득한 잔이 철렁하고 요동치게 탁자를 내리쳤다. 그래, 고맙다 고마워. 이렇게 친히 방문까지 해줘서.
민재는 그나마 밤에 여유 시간을 낼 수 있는 주간 근무에도 보지 못한 친구였다. 대학 친구였고 대학 친구 중 단 하나만 남은 친구이기도 했다. 서연이와 헤어지고 나는 대학 친구들은 민재를 빼고는 모두 잃었다. 오래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진다는 건 친구들과 이별하게 된다는 걸 뜻한다는 사실을 나는 그제야 알았다. 내가 갑작스럽게 서연이와 헤어짐을 결심하자 모두들 나를 뜯어 말렸다. 그저 뜯어 말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난하는 동시에 내가 분명히 후회할 거라고들 했다. 그 말이 진실이고 모두 나를 위한 것일 수도 있었다. 서연이만큼 내게 헌신적인 여자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나조차도 믿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나는 내 배우자에게 나를 향한 일방적인 헌신을 원한 게 아니었다. 나는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했고 사랑으로 서로의 단점과 살면서 닥칠 수밖에 없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극복해내는 관계를 원했다. 서연이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었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고 앞으로도 절대 사랑할 수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별을 말하는 거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그랬기 때문에 서연이를 포함한 다른 모두가 내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의심했고 그 의심을 모두 사실로 믿었다. 오래 사귄 여자친구를, 그것도 친구와 가족이 모두 다 아는, 결혼만 하면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과 헤어지는 데에 다른 여자 말고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을 수 있을까? 나 역시 그런 결론 말고는 내릴 수 없었을 것 같았기에 소문을 바로잡으려는 노력 따위는 하지 않았다. 내가 별다른 대응을 하려 애쓰지 않았으니 친구들은 기다려주지 않고 주저없이 나를 떠났다. 나는 철저한 가해자였고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게 내게 주어진 마지막 책임이었다. 나와 결혼하기만을 기다리며 7년을 보낸 여자친구가 이유도 모른 채 버림받았는데 그게 대체 누구의 잘못이겠는가? 나는 내 감정에 충실했던 것 자체로 크나큰 잘못을 저지른 거라 믿을 수밖에 없었다. 서연이와 결혼해도 서서히든 아니든 결국에는 멀어지고 말 거라는 걸 당사자인 서연이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납득시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고 나는 그 시도 자체를 아예 포기해버렸다. 또 야간 근무라고? 그거 대체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거냐? 나도 모르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거지 뭐. 직장이란 게 다 그런 거 아니냐? 아이고, 쿠팡은 뭐 다를 줄 알았더니만 까라면 까는 건 만국 공통인가 보지? 민재는 치킨 닭다리를 뜯으며 희죽희죽 웃었는데 그의 앞에 놓인 커다란 잔에 담긴 맥주는 이미 바닥을 드러냈다가 다시 채워지기를 반복했다. 그래도 혼자 사니 다행이다. 누구라도 있었으면 여자 가슴 찢어질 상황 아니냐? 찢어지긴 왜 찢어지냐? 그게 사람 사는 거냐? 주간이든 야간이든 한 군데 붙박이로 박혀서 일하는 게 차라리 낫지. 밤에 일했다가 낮에 일했다가 대체 그게 뭐냐? 몸이 축나지 않은 게 이상하지. 그걸 옆에서 여자가 본다고 생각해봐. 걱정이 안 되겠어? 나는 동의하듯 웃었지만 미진님의 얼굴이 떠올라 씁쓸해지는 기분은 어찌할 수가 없었다. 서연이 나와 헤어진 지 6개월 뒤에 선본 남자와 한 달 만에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도 민재였다. 민재는 30이 되기도 전에 오래 만난 첫사랑과 결혼했는데 유일하게 내 속의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준 친구였다. 살아보니 부부 사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는 민재는 내 선택을 지지해 주었다. 평생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랑 마지못해 살 수도 있었을 서연이에게도 잘된 일이 될 거라고.
첫사랑과 살아보니 연애할 때와는 차원이 다른 어려움이 수시로 찾아오더라고 민재는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한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기에 사랑만큼 강력한 원동력은 없더라는 그의 얘기가 내 죄책감을 완전히 해소시켜 주지는 못했지만 나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친구가 곁에 있다는 것만큼은 크게 위로가 되었다. 근데 뭐야, 휴일에 쉬고 싶을 텐데 술 먹자고 하니까 바로 코를 외친 이유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민재는 큰 덩치에 걸맞지 않게 예민하고 섬세한 감각을 가진 친구였다. 첫사랑을 오래 만나서 결혼에 성공한 것, 중학생이 된 딸과 사춘기라는 큰 장애물을 비웃듯 여전히 친구처럼 돈독하게 지내는 것도 모두 이런 천성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나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해서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 팽팽해져 버린 마음을 민재라면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을까 싶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쉬어서 체력을 보충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민재의 연락에 흔쾌히 응답했던 거였는데 막상 민재가 술기운도 돌기 전에 너무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자 나는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아서 망설이며 빠르게 맥주를 들이킬 수밖에 없었다. 뭐지? 진짜 뭐 있는데? 민재는 의아한 표정으로 맥주와 치킨을 뜯으면서도 나를 주시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나 좋아하는 여자 생겼다? 누군가 시간을 붙잡아 두기라도 한 듯 민재는 치킨을 씹던 입과 동시에 시원하게 들이키려던 맥주잔을 든 채 굳어버렸다. 민재의 놀라움이 이해가 되는 것이 나는 서영과 헤어진 뒤 4년 동안 그 누구와도 사귀지 않았다. 마지못한 소개의 자리나 가벼운 관심의 상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모두 3번을 넘지 못한 만남으로 끝난 것들 뿐이었다. 민재도 여러 번 내게 여자를 소개해 주었지만 열흘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내 모습에 더 이상 여자 얘기는 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진짜? 와, 축하한다. 난 또 최선우가 평생 여자는 거들떠도 안 보고 살까봐 걱정했네. 최선우 아직 괜찮네? 얼른 말해봐. 어떤 여자야? 언제 소개해 줄 거고? 내 말에 진의를 결론 내린 민재는 떠들썩한 축하를 건넸다. 서연이 외에 여자 얘기를 진지하게 해본 게 언젠지 기억이 안 날 만큼 오래되었기 때문에 민재의 눈빛은 유난히 반짝였다. 아직 소개는 해줄 수 없고? 왜, 아직 여자가 부담스럽대? 아니, 그냥 아직은 좋아하는 거야, 나 혼자. 민재는 도무지 알 수 없다는 듯 치킨 때문에 번들거리는 입술을 삐죽거리더니 속삭이듯 낮게 말했다. 뭐야, 너 지금 짝사랑 하는 거라고? 나는 긍정의 대답을 마른 셋으로 대신했다. 내 감정을 털어놓고 민재의 조언을 구하고자 한다면 솔직한 상황 인정을 피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와, 씨, 이게 뭔 일이야. 우리 이제 41살이야. 남자 나이 40 넘어서 짝사랑이라니. 그게 되는 거였네? 그냥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속이 매일매일 시커멓게 타고 있다고. 나는 차마 그 말까지는 보태지 못했다. 아직 고백도 못한 거야? 대체 어떤 여자야? 어떤 여자가 돌부처 같은 최선우를 정신 빠지게 만든 건지 빨리 얘기해 보라고 어서. 나는 준비하듯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쉰 후 민재에게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쿠팡에서 처음 미진님을 만난 것, 어쩐지 첫눈에 반해버리고 만 것, 그 사람 앞에서 뚝딱거리기만 하고 제대로 마음을 표현조차 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내 딴에는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 믿었던 행동으로 대미를 장식했던 것까지 모두. 민재는 내가 그동안의 사연을 이어가는 동안 맥주 한 방울 입에 머금지 않고 차분하게 얘기를 들었다. 가끔 끄덕이고
또 가끔은 입을 벌리며 놀라움과 당혹스러움을 내비치면서 나 솔직히 이해는 정말 안 되거든? 그게 내 진짜 솔직한 심정이야. 내 얘기가 모두 끝나자 그동안 미지근해진 맥주를 모두 들이켜면서 민재는 단언하듯 말했다. 내가 첫사랑하고 결혼을 하긴 했어도 우리가 첫눈에 반한 건 아니었거든? 그냥 알아가면서 천천히 좋아졌고 사랑하게 됐고 그냥 흔한 그런 거였는데 반했다고? 40 넘어서 짝사랑도 모자라서 그냥 그렇게 반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나는 맥주잔의 손잡이를 계속 만지작거렸지만 목이 타는데도 맥주에 대한 갈망 없이 의기소침한 상태였다. 그것도 쿠팡 알바하는 여자? 지금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 여자를? 어때? 나 좀 미친 거 같냐? 당연히 미쳤지, 새끼야. 민재는 들고 있던 맥주잔을 요란하게 바닥에 내려놓았지만 맥주는 이미 다 마셔버린 후였다.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나는 또다시 서걱거리는 소리가 날 정도로 억세게 마른 세수를 했고 손가락 사이로 걱정이 번져가는 민재의 눈빛이 보였다.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이번에는 그냥 잊어. 아직 젊은데 네 인생에 다른 여자가 없겠냐? 잊으라고? 답이 없다 그거는 진짜. 민재는 예민한 감성의 소유자였지만 그가 그런 말밖에 해줄 수 없는 상황이란 걸 나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애타게 좋아하는 마음과 현실은 꽤나 자주 서로 잘 어울리기 어렵다. 어차피 진짜 말로 고백한 것도 아니라며 그 여자가 그걸 알아들었다는 보장이 있어? 이 사람이 왜 이러나 하고 말았을 수도 있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도 민재 말대로 그러고 싶었다. 내 마음을, 내 갈망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는 게 가능하다면 진짜 잊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사랑은 고통이고 내 평온했던 일상은 내 기억 속에서 까마득하게 흔적만 남았다. 민재나 누구에게든 꽁꽁 숨겨두었던 감정을 남김없이 모두 털어놓고 나면 그래도 답을 찾거나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나는 그저 있었던 사건 그 자체에 집중하며 그동안의 일들을 담백하게 얘기하면 된다고 생각했을 뿐인데 모든 얘기를 끝내고 나자 더욱 진한 감정만 남아서 나를 괴롭혔다. 잊으라고? 그것이 결국 내 짝사랑을 해결하고 내 일상을 되찾는 일이라면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쉽다면 왜 내 마음은 이토록 횡하기만 한 것일까? 나는 민재를 원망하지 않았다. 내가 나라도 이런 상황에서 그 여자한테 연락해 보라고 말이라도 해보라고 너희가 정말 운명일 수 있다고 격려를 해주지는 않았을 거니까. 그걸 알면서도 민재의 귀가 필요했던 건 내 마음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간절했던 탓이었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행복하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지 알려줄 단서가 필요했다. 완전한 답이었는지 깨끗한 정리였는지 테이블이 끈적끈적한 치킨집에서 찾을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민재는 아마 알았을 것이다. 내가 그 사람을 잊을 수 없고 잊기를 원한다는 바람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9월은 기다리는 시간이었다. 내 마음이 가야 할 방향을 찾으며 기다리는 시간이면서 다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 운명이 길을 열어줄 거라 믿기 위해 애썼던 시간. 10월에 근무 스케줄이 나왔고 다시 주간 근무가 결정되자 나는 다소 멍한 기분이 되었다. 일상의 리듬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근무 일정을 나는 결코 좋아해 본 적이 없었고 오히려 쿠팡을 그만두게 된다면 이런 근무 환경이 전적으로 그 이유일 거라고 믿어왔었다.
9월에 특히 나는 일에 의욕이 없었고 생각에 골몰하는 일이 잦았으며 갈피를 찾기 힘든 심정으로 낙담하는 경우도 흔했다. 무엇보다 미진님에 대한 그리움과 두려움이 나를 가장 괴롭히는 마음이란 걸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다시 미진님을 보게 된다면 어쨌든 그리움과 두려움은 어떤 식으로든 모두 해소가 될 거였다. 결코 올 것 같지 않던 10월의 첫 근무날 아침. 나는 일찌감치 출근 준비를 끝내고 주방에 2인용으로 놓은 작은 식탁 앞에 앉아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흡연 욕구에 거듭거듭 침을 삼키고 있었다. 미진님을 만난 이후로 흡연의 욕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졌지만 나조차도 이유를 알기 어려운 결심으로 참아낸 터였다. 동료 관리자들은 내 금연이 40을 넘긴 나이가 가져온 건강염려증 때문이 아니겠느냐 추측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보다는 보다 새로운 모습을 원한다는 쪽이 더 맞는 것 같았다. 한 달여 만의 아침 출근길. 나는 곧바로 근무층의 데스크로 가서 컴퓨터를 만졌다. 누군가는 업무 준비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는 미진님이 근무 배정을 받으면서 오늘 사원 명단에 그녀의 이름이 뜨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드디어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될까? 나는 여전히 미진님 앞에서 세차게 가슴이 뛸까? 꼭 열흘이었다. 미진님을 다시 보게 된 후 또다시 대책 없는 머저리처럼 행동하고 만 것이. 처음 계획은 미진님과 어떻게든 대화를 나눠보자는 거였다. 미진님에 대한 내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솔직하게 소리내어 말한 뒤에 응당 멀쩡한 성인 남자라면 해야 할 행동인 상대의 마음에 대해 묻고 어떤 대답이 돌아오든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나의 애초 결심이었다. 하지만 미진님을 보는 순간 나는 내가 그 사람의 얼굴조차 제대로 마주할 용기조차 내기 어렵다는 걸 확인하자마자 나는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가 산산이 부서지는 참담함 앞에서 어쩔 줄을 몰랐다. 몰래 훔쳐본 미진님의 얼굴에서는 나를 향한 어떤 식의 마음도 확인할 길이 없었는데 혹시 미진님을 다시 만나면 그동안 나를 애태웠던 이 감정이 한낱 착각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진 않을까 했던 염려 혹은 기대가 모두 덧없는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을 뿐이었다. 열흘쯤 지나자 이제 정말 피할 길이 없다는 생각이 느닷없는 계시처럼 머릿속에 들어섰다.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을 원하고 있었다. 미진님을 절실히 원한다는 것과 지금 미진님의 마음에 대해 묻지 않는다면 평생을 후회하게 될 거라는 확신만이 내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었다. 미진님, 나는 지품존에 미진님만 근무를 하도록 배정을 해두고 그녀를 찾아가 다시 만난 후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다. 미안해요. 이 말이 가장 먼저일 것 같아서 앞도 뒤도 없이 사과부터 했는데 미진님의 표정이 의기소침해지더니 하는 말이 이상했다.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그러면 안 됐던 거죠. 마음이야 변할 수 있는 건데 자책할 필요 없어요. 나 진짜 괜찮아요. 마음이 변하다니? 미진님은 내 마음이 변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을 했던 거였다. 무언의 고백을 그녀가 온전히 이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나는 미진님을 잊을 수도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버텼던 지난 시간이 너무 아깝게 느껴졌다. 나 마음 변한 적 없어요. 내 말은 미진님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느닷없이 내 감정을 미진님한테 던져서 부담을 안겼던 것 같아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제 상황이요?
미진님의 어리둥절한 얼굴 앞에서 나는 주절주절 내가 그동안 그녀를 외면하려 애썼던 시간에 대한 변명에 나섰다. 네, 미진님한테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때는 내 마음만으로 너무 무거워서 거기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게 나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나는 조급해진 마음으로 숨을 들이켜누 물었다. 늦었지만 지금 말해줄래요? 내가 실수한 거 맞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라니, 뭐가 아니라는 걸까? 나는 갑갑해진 마음을 털어내듯 머리를 흔들었다. 남편이나 남자친구 있어요? 그것만 대답해줘요. 아니에요, 다 없어요. 없는데, 나 이혼녀예요. 그렇구나. 미진님은 혼자였구나. 누군가 온전히 혼자의 몸이라는 게 이렇게 기뻐할 일만은 아니었는데도 나는 그 어떤 말보다 나를 기쁘게 하는 말을 들은 듯 가슴이 뛰었다. 그럼 나는 지금이 정말 제대로 된 고백을 해야 하는 순간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수없이 생각하던 고백의 때가 바로 지금이었지만 내 혀는 얼어버린 듯 굳어진 느낌이어서 나는 내가 내는 소리의 실체조차 믿기가 어려울 지경이었다. 나 정말 많이 생각했거든요. 이런 순간도 너무 많이 상상했는데 이게 현실이 되니까 너무 뻔하고 진부한 말밖에 할 수가 없어서 내가 너무 등신 머저리 같긴 한데 근데 좋아해요. 미진님 정말 좋아해요. 내가 또 너무 갑자기 고백을 날린 거였나? 고개를 숙인 미진님의 얼굴에 어둠이 내려앉은 듯해서 불안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불안이 형태가 되어 숨을 막기 시작한 것처럼 나는 내 거칠어지는 숨소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때 조끼 주머니에 넣어둔 휴대폰이 나를 타박이라도 하듯 진동하기 시작했다. 폴님 어디세요? 금방 오세요? 나를 찾는 PS 사원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었고 나는 금방 가겠다는 대답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PS 사원의 목소리가 웅웅 대는 것처럼 멀게만 느껴졌고 나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른 후 별 수 없이 몸을 돌렸다. 미진님의 침묵은 거절이었을까? 아니면 망설임이었을까? 나는 그 어떤 결정도 받아들일 거라는 다짐을 하고 있었지만 마음이 찢어지는 현실만큼은 도무지 감당이 되질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서 어떤 식의 대답이든 꼭 받고 싶었고 기다리거나 매달리거나 해서 가능하기만 하다면 미진님을 꼭 갖고 싶다는 절실함에 휩싸여 있었다. 미진님에게 다른 사람이 없다는 걸 당사자에게 확인한 이상 나는 그녀가 나를 밀어내지만 않는다면 물러서고 싶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좀 들어갈게요.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점심시간 이후 작업장으로 돌아가는 엘리베이터에 타는 미진님을 따라 나는 다른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일부러 그녀의 곁에 섰다. 그리고 계획하지도 않았고 계획할 수도 없었던 일을 나도 모르게 저지르고 있었다. 무심코 늘어뜨린 내 손이 미진님의 손을 스치는 게 느껴졌고 나는 그 손을 잡고 싶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마음과 싸우며 움찔거리게 되었다. 손을 잡으면 추행일까? 미진님이 나를 끔찍하게 볼까? 정말 미진님의 손끝이라도 잡아보고 싶다고 욕망하며 온갖 생각이 오가는 와중에 나는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에 몸과 마음이 모두 얼어버리고 말았다. 내 검지를 잡은 손, 바로 미진님이었다. 찰나와도 같은 순간이 지나고 미진님의 손이 내 검지를 놓고 떠나려 할 때 정신을 차린 나는 재빨리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아 움켜쥐었다. 내 손에 안기듯 들어온 작은 손.
내가 이 손을 얼마나 잡고 싶었는지, 이 손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될 거라는 걸 얼마나 확신했는지 되짚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손을 잡은 이 순간이 너무 짧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내 바람을 비웃듯 엘리베이터는 너무 금방 목적지에 도착했고 사람들은 서둘러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마지못해 미진님의 손을 놓았지만 데스크를 향해 가면서도 내 뒤에서 걷는 그녀를 때때로 돌아보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내가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 내 손을 잡았다는 사실이라 도무지 실제로 일어난 일처럼 믿어지질 않아서 나는 미진님이 내 뒤에 있다는 걸 자꾸만 확인하고 싶었다. 우리가 이제 같은 감정으로 서로를 보고 있다는 걸 거듭 확인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